김정은 위원장 바로 다음 서열이라던 김여정. 그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평양당 중앙위원회에서 2년 넘게 김여정의 회의록을 관리했던 한보위부 간부는 그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회의록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복도에서 사진이 내려가고 그 자리에 10살 소녀가 들어서는 걸 본 그는 결국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과연 북한 권력 핵심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미선입니다. 가명이지만 이게 제가 남한에서 새로 받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저는 김여정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TV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봤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말하고 간부들을 다루고 그리고 어떻게 사라졌는지. 제가 다 봤습니다.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평양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일했어요. 국가보위성 파견 과장급으로 고위회의 보안과 회의록 관리가 제 일이었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은 당에서도 조심스러워해요. 우리가 누구를 찍으면 그 사람 인생이 끝나니까요. 그 시절 당 중앙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김여정 동지가 오는 날이면 청사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제가 처음 김여정을 본 건 2022년 10월 당 중앙위 조직 지도부 회의였습니다. 회의 시작 30분 전부터 간부들이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평소엔 담소도 나누는데 그날은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김여정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생각보다 컸고 걸음걸이가 칼날 같았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벌떡 일어나 동지께 인사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김여정은 고개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로 걸어가 앉았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조직 지도부 부장이 보고 김여정이 손을 들었어요. 지금 그 숫자 정확합니까? 부장이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서류를 뒤적였지만 정확한 수치를 못 찾았습니다. 김여정이 차갑게 말했어요. 동무, 당 중앙에 거짓 보고를 올렸소. 아닙니다, 동지. 나가시오. 조직 지도부 부장이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사람이 다음 날부터 출근 안 했다는 소문도 들었고요. 회의 내내 아무도 김여정 눈을 똑바로 못 쳤어요. 한마디 할 때마다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의록 결제를 받으러 갔습니다. 동무. 네, 동지. 이 회의록 보안 등급 1급으로 관리하시오. 유출되면 동무도 끝이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손이 떨렸어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권력이구나. 김여정은 그 후로도 종종 회의에 나타났어요. 올 때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누군가는 쫓겨나거나 문책을 받았습니다. 간부들은 김여정을 위원장 동지보다 더 무섭다고들 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님은 가끔 웃기도 하시는데 김여정은 절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늘 차갑고 늘 정확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 체제가 영원할 거라 믿었어요. 김여정 동지는 위원장님 바로 다음 서열이라고들 했으니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를 이끌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말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김여정은 북한에서 신이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권력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말이죠. 제가 그 과정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서워서 저는 결국 탈출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여정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섰는지.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회의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주에 큰 뉴스가 있었죠. 김주애가 김정은 위원장님과 함께 군 행사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당 중앙에서도 그 얘기로 떠들썩했어요. 조용히 속삭이듯이요. 김주애 동무가 이제 공식 석상에 나오시는구만. 위원장님께서 직접 데리고 다니신다는 건. 저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김주애가 군 열병식을 지켜보는 모습이었어요. 아이치고는 표정이 굳어 있었고 자세도 꼿꼿했습니다. 저 아이를 후계자로 키우시나 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월 셋째 주 정기회의 참석자 명단에 김여정 동지 이름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결석하시나 보다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의록 작성 지침이 내려왔는데 달랐습니다. 이번 회의록부터는 개인명의 지시사항은 생략한다. 조직 지도부 과장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는 지시요. 위에서 내려온 거요. 그럼 김여정 동지 지시사항도. 특히 그런 거 말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주일 후 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김여정 이름이 없었어요. 2주, 3주, 한 달. 계속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동료에게 물었어요. 보이부 출신 김 과장이었는데 점심시간 식당 구석에서 물었습니다. 김동무, 요즘 김여정 동지 소식 들은 거 있소? 김 과장 얼굴이 굳어지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오? 그냥 요즘 회의에 안 나오시길래. 미선 동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오. 우리는 회의록이나 잘 쓰면 되는 거요. 그날 김 과장은 밥을 다 먹지도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건 진짜 큰일이구나. 여러분, 북한에서는 이름이 사라지면 그 사람도 곧 사라집니다. 문서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회의에서 언급이 안 되면 그건 끝이에요. 12월이 되자 더 명확해졌어요. 복도에 걸려있던 김여정 사진들이 하나둘씩 내려갔습니다. 대신 뭐가 걸렸는지 아십니까? 김정은 위원장님과 김주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했더니 제 사무실 맞은편 복도 사진이 바뀌어 있었어요. 어제까지 김여정 사진이었던 자리에 김주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부 한 분이 제 옆에 섰어요. 말없이 사진을 오래 보시더니 시대가 바뀌는군. 그리고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어요. 쉿.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혼자 어두운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김여정이 사라지고 있다. 저 여자가 위원장님 바로 다음이라던 그 여자가.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는 김여정 관련 회의록을 2년 넘게 관리했어요. 김여정의 지시, 발언 결제. 다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북에서는 아는 게 많으면 위험합니다. 특히 사라진 사람에 대해 많이 알면 더 위험하죠. 나도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생각이 들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를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저는 보이부 사람이었고 아들이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계속 일했어요. 아무 일 없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김여정의 이름이 사라진 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사 문건 첫 줄이 충격이었어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주애 동지와 함께. 김주애 동지. 동지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북에서 동지는 일정 지위 이상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10살 남짓한 아이한테 그 호칭을 붙인 겁니다. 이 아이가 다음 지도자다. 1월 중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렸습니다. 조직 지도부에서 특별 지침이 내려왔어요. 오늘 회의에 김주애 동지께서 참석하신다. 회의록에 반드시 명기할 것. 군사위 회의예요? 군작전과 무기를 다루는 최고 위급 회의인데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성들이 평소보다 더 긴장해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님과 함께 김주애가 들어왔어요. 아이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맞춤 군복이었죠. 장성들이 모두 일어나 격례했습니다. 원수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몇몇 장성들이 김주애한테도 고개를 숙인 겁니다. 10살 아이한테 60대 장군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주애는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이건 진짜구나. 회의 중간에 김정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동무들, 이 아이 잘 보시오. 이 아이는 백두혈통의 계승자요. 우리 공화국의 미래요.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김주애는 그 박수를 받으면서도 얼굴 하나 안 붉혔어요. 저 아이가 아니다. 그날 밤 국가보위성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김주애 동지 경호가 최우선 과제요. 관련 문건은 모두 최고 등급 보안으로 처리하시오. 위원장 동지와 동급이요. 동급이라고요? 김정은 위원장님과 같은 등급입니다. 김주애 동지를 위협하거나 불경한 태도를 보이는 자는 즉각 보고하시오. 어떤 위치에 있든 누구든 예외 없이 처리할 것이오. 누구든 예외 없이. 혹시 김여정도 포함되는 겁니까? 2월이 되자 평양 곳곳이 변했습니다. 당 청사 로비에 큰 사진이 걸렸어요. 김정은 위원장님과 김주애가 함께 미사일을 시찰하는 사진. 로비 한쪽 벽을 다 차지했죠. 간부들이 아침마다 그 사진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김주애 동지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안 하면 안 됐으니까요. 이 아이한테 절을 하고 있구나. 나보다 30살은 어린 아이한테. 3월 어느 날 옛날 회의록을 정리하다가 2022년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김여정이 참석했던 회의록이었어요. 문서를 열어보는데 김여정 이름이 검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지운 거예요. 이건 역사를 지우고 있는 거다. 북한에서 역사를 지운다는 건 그 사람을 아예 없던 사람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김여정도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들 사진을 봤어요. 군복 입고 웃는 20살 아들. 아들아, 엄마가 이 나라를 떠나면 너는 어떻게 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김주애를 위해 누구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김여정처럼 위원장님 동생도 사라질 수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고. 3월 말 국가보위성 내부회의가 소집됐어요. 주제가 혁명과업 강화를 위한 보위 사업 방향이었습니다. 북에서 일 좀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저런 제목이 붙으면 누군가 정리된다는 뜻이에요. 보위성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회의는 최고 기밀이요. 밖에 한 글자라도 새나가면 그 자리에서 끝이요. 최근 당 중앙에서 중요한 방침이 내려왔소. 혁명과업과 무관한 혈연 인사 정리가 그것이요. 혁명과업과 무관한 혈연 인사.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씨 일가 중에서 김주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정리한다는 뜻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동무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동무들이 알아서 판단하시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에 앉았습니다. 혁명과업과 무관한 혈연 인사. 김여정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며칠 후 알게 됐습니다. 보위부 내부에서 주의 대상 인물 명단이 조용히 돌고 있다는 걸요. 김여정, 제일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이 김정은 위원장님의 다른 친척들, 그리고 김여정과 가깝게 일했던 간부들. 나도 명단에 있는 거 아니야? 저는 2년 넘게 김여정 회의록을 관리했어요. 김여정이 숙청되면 그와 관련된 문서를 다룬 사람도 위험합니다. 4월 초 제 책상 위에 내부 지시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2023년 작성된 회의록 중 특정 인물 관련 문서 전수조사 및 재분류 실시. 일주일 동안 2년치 회의록을 뒤졌어요. 김여정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문서들 때문에 나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어느 날 밤 국장님이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아직도 일하고 있소, 미선 동무. 예, 재분류 작업이 많아서요. 국장님이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미선 동무 조심하시오. 너무 많이 알면 위험하오. 이 작업 빨리 끝내고 잊어버리시오. 국장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제가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고. 김여정이 사라질 수 있는 나라에서 저 같은 사람은 기록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아들 사진을 봤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먼저 간다. 살아야 한다. 엄마가 살아야 나중에 너라도 찾을 수 있어. 저는 그날부터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위부 신분으로는 일반 탈북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 만약 베이징 출장 기회가 온다면 한국 대사관으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위험했지만 이대로 있어도 어차피 위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출장 기회를 기다리면서 제 차례가 오기 전에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는 게 많으면 죽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4월 15일 태양절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생신이죠. 이날이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소집돼요. 참석자 명단을 받았는데 눈이 멈췄습니다. 김여정 이름이 없었어요. 태양절 전원회의는 김씨 일가가 총출동하는 행사예요. 아무리 바빠도 나와야 하는 자리였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의실 뒤편에서 전체를 볼 수 있었어요. 단상 옆 VIP석, 예전 김여정이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 앉아 있었어요. 김여정보다 한참 낮은 서열인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님이 연단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김주애가 군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김여정 자리보다 더 가까운 위치였어요. 연설 중 한 대목이 나왔습니다. 우리 혁명은 백두혈통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그 책임을 이어받을 것이며 우리 공화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위원장님이 김주애를 쳐다보셨어요.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김주애는 일어서서 위원장님께 격려했어요. 김여정은 완전히 교체됐구나. 회의가 끝나고 식당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위원이 물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왜 안 보이는 거요? 옆 위원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고 들었소. 동무, 우리는 우리 일이나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소?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의록을 정리했습니다. 김여정 이름은 없었고 대신 김주애 이름이 있었어요. 김주애 동지 마이너스 당 중앙위원회 특별 참관. 그날 저녁 긴급 소집 문자가 왔습니다. 보이성 회의실에 수백 명이 모였어요. 부장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당 중앙에서 인사조치가 있었소. 몇몇 동무들의 직위가 조정됐소. 조직 지도부 부부장 해임, 선전 선동부 국장 교체, 대외 연락부 참사 좌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다 김여정과 가깝게 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에 숙청된 겁니다. 이 명단에 오른 동무들과 접촉했던 사람들은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보고서를 써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내 차례구나. 그날 밤 집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전달할 수는 없지만 아들아, 엄마는 살아야 한다. 내가 미워할 거 안다. 하지만 엄마가 여기 남으면 죽는다. 미안하다. 편지를 쓰고 태워버렸어요. 증거를 남길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에 중국 출장 신청서를 내겠다고. 김여정의 자리가 비어있는 걸 본 날 저는 제 운명도 보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저도 사라질 거라는 걸. 5월 첫째 주 저는 중국 베이징 출장 신청서를 냈어요. 명분은 제외 북한 공민 보위 업무 점검이었습니다. 국장님이 제 신청서를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미선 동무, 왜 갑자기 출장을 가려 하시오? 베이징 쪽 보고가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직접 가서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승인이 났어요. 5월 20일 출발, 일주일 일정. 그날부터 저는 하루하루를 새며 살았어요. 매일 밤 거울을 보면서 연습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보호를 요청합니다. 한국 대사관 위치도 외웠어요. 베이징 만경거리 주한국 대사관. 5월 15일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휴가 때 꼭 뵙겠습니다. 아들 올림. 눈물이 났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는 다음 휴가 때 없을 거야. 5월 20일 아침, 평양 순안공항.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평양이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 다시는 못 볼 거야. 이 시간 후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는 거야. 북한 대사관 숙소로 이동했어요. 그날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오전 시내보위 업무 점검을 핑계로 밖에 나가 한국 대사관으로 뛰어듭니다. 문제는 감시였어요. 2인 1조로 움직이니까요. 동행자는 외교부 참사 50대 남자였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떼어놓지? 5월 21일 아침, 우리는 북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동무, 저는 주방 쪽 보안 점검을 해야 해서 뒤로 가볼게요. 알겠소. 주방 뒷문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미선 동무. 어디 가시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3km 떨어진 곳. 거리를 달렸어요. 숨이 막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무시하고 뛰었습니다. 20분을 뛰었을까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때 멀리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도와주세요.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사람이 나왔어요. 들어오세요, 빨리.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괜찮으세요? 물 드릴게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미선입니다. 평양 국가보위성에서 일했습니다. 보위성이요? 예. 저는 살고 싶어서. 김여정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저도 곧 정리될 것 같았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30년 넘게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저는 살아남은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아들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걸. 그날 밤 대사관 숙소에서 울었어요. 아들 생각에, 고향 생각에.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으니까요. 김여정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한국 대사관에서의 첫 밤은 길었습니다. 작은 숙소방이었지만 저한테는 천국이었어요. 처음으로 안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사관 직원분이 한국 음식을 가져오셨어요. 밥, 김치, 된장찌개. 김치를 한 입 먹었어요. 맛이 달랐습니다. 북한 김치보다 덜 짰고 양념이 더 많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세요? 그냥. 김치가 맛있어서요. 그날 오후 디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정보기관 분들이 질문을 했어요. 저는 국가보위성 과장급이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회의록 관리가 제 업무였어요. 김여정 동지가 참석하는 회의들을 많이 담당했습니다. 김여정요? 그분에 대해 뭘 아시나요?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김여정이 얼마나 무서운 권력이었는지, 어느 날부터 회의록에서 이름이 사라졌는지, 김주애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3일 동안 하루에 5-6시간씩 인터뷰를 했어요. 김여정이 숙청됐다고 확신하시나요? 확신합니다. 이름이 문서에서 사라지고 사진이 내려가고 측근들이 정리되면 그건 숙청입니다. 일주일 후 한국으로 갈 준비하세요. 특별기가 올 거라고 했어요. 6월 5일 저는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특별기, 저 혼자만 타는 비행기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지금 한국으로 가고 있어. 이 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6월의 초여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늘이 파랬어요. 나는 이제 자유야. 차를 타고 이동하며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 빌딩들, 간판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정부 특별관리 시설이었어요. 방은 깨끗했습니다.
침대, 책상, TV. TV를 켰어요. 한국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김주애와 함께 군부대를 시찰했습니다. 화면에 김정은과 김주애가 나왔어요. 김여정은 없었습니다. 역시 내가 본 게 맞았어. 다음 날 조사관들이 왔어요. 김여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는 기억나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보시나요? 예. 북한에서 저렇게 사라지면 다시 복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처음 했습니다. 직원분이 태블릿을 빌려줬어요. 김여정 검색했습니다. 김여정, 공개활동 급감, 건강 이상설, 김주애 부상, 김여정 몰라? 다 제가 본 것과 같았습니다. 나만 안 게 아니었어. 세상이 다 알고 있었어.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제대로 봤어. 내가 도망친 게 맞았어.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내부에서 본 사람으로서 증언하겠다고. 지금은 2024년 12월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7개월이 됐어요. 저는 지금 서울 근교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제 집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현관문을 잠그고 혼자 서 있었어요. 아무도 날 끌고 갈 수 없어. 그게 자유였습니다. 한국 생활은 신기한 것 투성이었어요.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다는 것, 인터넷이 자유롭다는 것, 마트에 물건이 넘쳐난다는 것.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울었어요. 북한에서는 배급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여기는 버리는 게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일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어요.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나를 원망할까? 어느 날 탈북자 모임에 나갔어요.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고 온 가족 보고 싶어요. 다들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한 분이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통일이 되면 가족들한테 떳떳하잖아요. 맞아, 나는 잘 살아야 해. 요즘 저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북한식 말투를 고치는 거죠. 취업 준비도 하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힘들었겠어요. 이제 여기서 잘 사세요. 그런 말들이 고마웠어요. 어느 날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김주애, 또다시 김정은과 동행. 후계자 수업 본격화. 화면에 김주애가 나왔어요. 김여정은 없었습니다. 김여정, 당신은 지금 어디 있나요? 살아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김주애가 유일한 후계자가 되고 있다는 것. 북한은 지금 12살 아이를 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아이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피부치인 이모를 지우는 나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저는 그래서 나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께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요즘 저는 증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인권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진짜입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어떤 분이 물었어요.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주애 체제는 김정은보다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 때부터 권력을 배웠으니까요. 인간의 목숨보다 권력이 먼저라는 걸 어려서부터 배운 아이가 어떤 지도자가 될지 생각해 보세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해요. 제가 아들을 다시 만나려면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아들아, 엄마는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어.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찾아갈게. 지금 제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가족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침에 창문을 열면 자유로운 공기가 들어와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증언할 수 있어요. 김여정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김주애 체제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잊지 마세요. 거기에는 아직도 2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평양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들을 찾아서 꼭 안아줄 거예요. 미안했다. 엄마가 먼저 가서. 하지만 엄마는 살아야 했어.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롭게, 떳떳하게. 그리고 계속 말하겠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여러분, 북한은 지금 아이를 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나왔고,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김여정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